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요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할 내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주로 팩토리 기능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국이나 혹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 부분 내용인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른쪽에 그 다윈의 한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그 다윈이 진화론의 창시자죠. 이야기한 중에 굉장히 인상에 남는 내용이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적응을 가장 잘하는 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단지 우리가 이 전염병 확산을 극복하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에서 보면 경제 주기가 있는데요. 단기 주기, 중기, 그리고 50년 주기 이렇게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뉩니다. 근데 경제 주기가 왜 발생하냐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가 다르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쟁이나 혹은 이런 전염병 같은 외부 샥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단지 이 사태를 잘 극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각 국가별 혹은 전 세계 경제 주기가 크게 변하고 산업이 크게 변할 거고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는 이 변화를 가장 적응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게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 확산 사태는 뭐 수치가 매일 몇만 명씩 증가하니까요. 이게 월요일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또 10만 명이 증가해서 전 세계가 지금 40만 명 사망자가 지금 여기 적힌 거는 지금 12,000명이 나오는데 지금 18,0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니까 우리가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서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를 비추어 보면 중국에서 이걸 정부에서 고도로 관심하고 본격적 조치를 취한 게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세를 보면 한 달이 지나서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고 안정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험도 그렇거든요. 31번 환자가 2월 19일 그래서 한국도 한 3월 19일부터 안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완전한 안정세요. 근데 아직도 증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태를 수응해 보면 적어도 4월 중순이 돼야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좀 안정화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멈 4월 중순 혹은 4월 20. 그래서 그 중국은 지금百度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뭐 확진자, 뭐 누적 의심, 뭐 이렇게 여기에 중증 환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지 해외 유입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뜻이 뭐냐면 중국에서 현재 발생하는 환자는 다 해외 유입이다.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국내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월요일까지인데요. 주로 해외 유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현재는 주로 해외 유입만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그래서 그 지금 해외에 있는 특히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확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그 미국 공항인데요. 지금은 뭐 중국의 유학생이나 중국인들이 제 친구 딸이나 자녀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확산 가능성이 해외 유입에 따른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 중국에서 업무 복귀를 시진핑 주석이 2월 10일부터 무조건 해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부터 무조건 경제 회복에 해라 뭐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2월 10일부터 무조건 해라고 이렇게 정책을 여러 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유입에 따른 2차 확산보다도 업무 복귀에 따른 2차 확산이 더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 복귀율이 이게 성별로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성별로 높은 것은 뭐 90% 넘는 것이 있고요. 일선 도시나
근데 또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30%, 50%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복귀율을 보면은 대기업은 80%다 넘어갑니다. 여기 외상투자기업은 90% 넘어가는데요. 가동률은 그러니까 복귀율과 업무 가동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귀는 했는데 이게 부품이나 이런 소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복귀를 안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지금 업무 복귀율하고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신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지금 60% 3월 14일 기준. 근데 사실은 저 40%가 안 왔다라는 거는 관련된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만약에 100% 복귀한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제에 직타격을 줬죠. 투자, 소비, 수출.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데이터인데요. 투자 마이너스 24.5 그리고 소비가 마이너스 20.5 수출이 마이너스 10.2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봐요. 우리가 현실 데이터는 우리가 가서 직접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상 소비가 지금 한 20%, 투자가 20%, 2월에 사실 전 14억이 다 자가격리한 상황인데 이 정도 하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뭐 기대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인데요.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이게 오프라인 소매가 줄어들면 온라인이 확 늘어날 거 아니냐. 중국은 워낙 온라인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에 따라서 사실상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증가율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중국은 한 2%밖에 증가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소비에 대한 충격은 뭐냐면 이게 뭐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직타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업을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졌어요. 소득이 없어지면 소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소기업이 사람을 자르고 있고 대기업은 연봉을 감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짐에 따른 소비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라인 소비는 필수품, 우리가 생활에서의 필수품 중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정상 경우에 우리가 음력설 기간의 소비 규모입니다. 여기 보면 소매 및 요식업이 여기서 지금 이게 2019년 음력설 데이터인데요. 1조 위안이 넘습니다. 1조 위안. 우리 원화로 음력설 기간만 18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딱 음력설 기간에 폭발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냐? 어느 정도로 하락했냐? 사실 영화 뭐 엔터 이쪽은 완전히 그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1만 굉장히 거의 뭐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기 나온 소비나 투자 데이터가 사실 이런 타격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 이게 복구 가능한 소비냐? 이거는 다시는 왜냐면 음력설 기간에 발생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하는 소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영역이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여기 일선도 우리가 70개 도시를 보통 보는데요. 다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죠. 마이너스 40 이상.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직타격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착륙이 중국 경제 경착륙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농민공들이 도시에 와서 평시에는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벌었다가 저축을 했다가 구정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고향에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온 우리 중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1년 동안 더 벌고 보통 구정에 중국을 돌아가는데 가서 집을 사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구정에 1, 2, 3 발생하는 기간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재고가 처리가 올해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스 때 후반기에 보완을 해서 경제에 좀 타격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스와 두 가지가 다르요. 사스는 일단 전파율이 코로나에 비해서 약합니다. 치사율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이 비말을 통해 하기 때문에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전염병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 거리이기 때문에 될수록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아직 굉장히 어렵고요. 전파력이 바빠서 이미 지금 세계 40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래서 인면에 사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당시 중국 경제는 제1, 2차 특히 2차 산업 중심이지만 지금 중국은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이 지금 50% 넘게 차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사태는 3차 산업에 직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비해서 3차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중국 경제가 한 2% 정도 하락한 부분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제일 인정하는 런정페라는 애널리스트가 보통 굉장히 이렇게 뭐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지금 하락률이 한 2, 3%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일단 정부에서 혹은 중국에서 많은 IB들이 보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2003년도하고 2018년도 3차 산업이 비중입니다. 지금 42%에서 52% 굉장히 달라졌다. 근데 3차 산업이 주로 이런 섹터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 중심의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인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굉장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나마 좀 중국이 경제가 좀 연착륙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게 가계 부채율이 낮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가계, 그리고 기업 이 3대 경제 주체에서 어느 한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만 있으면 경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높은 경제 부채율을 낮은데 경제 주체에 전이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 부채율이 이미 GDP 대비 60%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그때 당시에 가계 부채 70%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잃어버린 사실 20년, 30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소비가 한계가 있다. 중국 사람들 소비가 한계 있다. 미래 소비가 한계가 있다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중국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이런 주민의 소비 능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내수 성장에 경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농민공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의 소득을 높이는 작업이 시진핑 지도부가 하고 있는 빈곤 문제 해결입니다. 빈곤층 소멸이죠.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재산형 소득, 파이낸싱 소득, 그러니까 임금 소득에 의한 성장 한계가 있으니까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본소득, 금융소득을 높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타격받은 게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0%를 제공을 해요. 중소기업이. 근데 이 80%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가장 직타격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80%가 일하는 자리가 없어지는데 이 주민들이 가처분 소득 증가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칭화대와 북경대학이 지금 보유학원 현금으로 3개월 버틸 수 있다는 기업이 85%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85%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가 여기다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을 보면 다 바로바로 나와야 될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국민연금, 사회보험기금, 뭐 각종 비용이라든가 대출, 이자 등등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번에 자가격리 비용을 기업을 담당하게 해요. 자체가 해결해라. 근데 그것도 중소기업이 엄청난 지금 부담이죠. 가장 우려하는 건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0% 하락했다는 기업이 사실은 중국에서 80% 넘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하락하고 비용은 나가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어느 정도 해줄까. 그래서 중국의 31개 지방성시별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절강성에서 나온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자금을 만들고 뭐 이런 화해보험기금을 좀 연장해주고 대출을 좀 연기해주거나 이자를 면제해주고 등등 뭐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극복 정책도 있지만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 알리바바, 바이두, 메이투안 이런 애들이 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또 뭐 로봇이나 온라인 출퇴근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인데요. 사스 때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보시겠지만 각 섹터별로. 근데 놀랍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 증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샥이 한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훨씬 하락률이 적은데 왜 그런가? 여기에는 보험, 증권, 은행, 우리 국가대표팀들 진입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의 상장 기업의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는 다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2743 뭐 이렇게 지금 지수가 나오는데 계속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 안정세를 지금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경제 가격 변수가 금리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이강 은행장이 이야기를 했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원래 크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벌어졌죠. 미국가 연금리로 가면서. 근데 중국에서 지금 5년 하고 1년 한 4% 대출 한 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를 보면 중국에서 지금 국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환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게 하려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할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아야 외화유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융사 안정화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외 가격이 환율에 반영될 거야. 이런 우려가, 경제 우려가. 그래서 이게 3월 17일에 지금 한 7.0 정도 되는데 지금 7.1까지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율 압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그래도 조금 우리가 눈에 띄게 내놓은 게 신형 인프라로 개념으로 우리가 말한 디지털 관련 산업, ICT 산업, 여기 5G라든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 이런 관련 인프라를 까는데 돈을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조 위안을 풀 때 전통 인프라에 쏟았다면 지금은 미래 산업의 신형 인프라에 쏟겠다라는 건데요. 지방별로 계속 나오고 있어. 얼마 하겠다. 40조 위안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되는 금액만 한 5에서 6조 위안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집행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런 쪽으로 써서 극복해 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그러면 지방정부가 투자할 만한 돈이 있냐. 그래서 이게 제가 다 조사는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재정 상황이 비교적 좋은 총칭, 굉장히 좋은 지방정부 재정에 속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8년까지. 근데 19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요. 재정 수입이. 그리고 여기 지출은 확 늘어납니다. GDP보다 더 큰 지출 증가량을 보고 있고 하락도 엄청 큽니다. 올해는 더 크겠죠. 지금 이미 2월에 나온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9%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는 좋은 애들이 지금 작년에 코로나 없을 때도 이 상황인데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터졌으니까 지방정부가 그만한 여유가 있냐, 투자할 만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데 할 수 있냐, 퀘스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추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산, 공급의 측면에서 우리가 총 공급과 총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중국 경제 사태를 시나리오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상해 교통대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잘 갈 때와 안 좋을 때, 비관적일 때. 근데 이게 2월 말 데이터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월 말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는 단기에 해소된다. 복귀가 100% 된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4.8%, 안 좋을 때 중국이 3.4%. 만약에 이게 중국이 이렇다고 했을 때 글로벌 밸류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1%,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으로 갈 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100억 달러를 수입을 줄이면 한국은 한국과 관련 여기에 중국에 제공하는 수입이 우리가 전 세계 한 5억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글로벌 밸류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각 국가별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 보여주는데요. 제일 큰 데가 유럽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전체 중국 무역 규모가 한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100억을 줄이면 글로벌 5억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관련 산업 다 연계해서 추정하면 중국이 100억 수입을 줄일 때 67억이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타격이 이 개수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에 표현이 되는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이 4번의 서킷 브레이커, 한국도 따라서 발생했고요. 기존의 그 글로벌 주식시장 붕괴하고 비교했을 때 87년도 블랙만 데이 때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그냥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풀어서 극복하면 끝나는 일이냐. 저는 이번 이 기간에 사람들이 비헤이비어를 많이 변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지 않던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계제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는 산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 산무라는 개념을 적어드렸는데 무접촉 출퇴근 그리고 무접촉 회의, 무접촉 일처리, 온라인 원격 근무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큰 생태계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미국,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체돼 왔던 산업 구조 조정이 코로나라는 외부 샥에 의해서 진짜로 이게 상태가 산업이 크게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개 데이터, 증거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에서 이번에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특히 3선, 4선, 5선 도시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중국의 그 대표 기업들, 온라인 대표 기업이 얼마나 업무가 이번에 증가했는지를 200% 넘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음력설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원격 근무가 지금 72%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온라인 의료, 중국이 원격 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의료가 700% 넘게 증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선식품, 보통 신선식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적었는데 오히려 이제 신선식품 중심으로 지금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단지 극복해서 우리가 뭐 단기에 뭐 회복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글로벌적으로 큰 경제 주기가 영향 주는 빅샥이고 거기에 따라 산업이 구조조정돼야 진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산업 구조조정을 빨리 해서 새로운 주도 산업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변할 때 중국이 밸류체인 상에서 변하면 많은 나라들이 같이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은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